음원 관련해서는 사실 BTS 그룹 또는 멤버들을 따라올 수 있는 K-팝 아티스트는 없다. 안녕하세요. K-팝 1타 강사 최강호,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아주 핫한 가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입니까? BTS V입니다. 그 멤버들 하나하나들이 다들 색깔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V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음악의 색깔이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죠. 그가 냈던 앨범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아, 이게 V의 음악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까지 포함을 해서 V가 어떠한 음악 활동을 했고 그거의 성적이 어떤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뷔는 2013년 6월 13일이고 이제 빅히트 뮤직이고 팬덤은 그 유명한 아미입니다. V가 발표했던 노래들이 있어요. BTS 그룹의 앨범 말고 솔로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참여했는데, 여기 보면 V가 드라마 OST 피처링을 의외로 많이 했어. 2016년 12월에 월화 드라마 화랑의 OST 죽어도 너야 라는 노래를 불렀죠. 2019년 1월에도 풍경이라는 싱글을 냅니다. 여기 보면은 V가 멋있게 딱 이러고 있죠. 이게 뭐냐, V의 자작곡이잖아. 그 다음에 2019년 여름에 또 뭐 윈터베어라는 싱글을 냈어요. 이것도 뭡니까? V의 자작곡이에요. V는 뭐냐면 자기만의 끈적끈적하고 느낌 있는, 그루브 있는 그런 음악들을 추구해.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면 V의 그 보컬과 그가 추구하는 음악 성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만큼 컨셉이 아주 명확한 멤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거죠. 이태원 클라스, 뭐 드라마도 대박이 쳤지만 여기에 OST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스윗 나이트라는 노래를 가지고 OST에 참여를 했고, 2020년 12월 25일 날 발매됐던 스노우 플라워.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경, 윈터베어, 이태원 클라스 OST인 스윗 나이트, 스노우 플라워는 뭐야? V의 자작곡이었어요. 자기의 음악들을 표현하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 많은 멤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 앨범 주목해야죠. 그의 우리는 OST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노래. 이 노래 딱 들어보면 크리스마스에 너무 어울리기도 하고, 이때 이 앨범이 굉장히 잘 됐어. 기존에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송과 다르게 굉장히 로맨틱하면서 느낌이 아주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9월 8일에 레이 올버 앨범의 슬로우 댄싱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했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음악 어떤 협업들이 있었고, 그 안에 V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작곡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에 우리 발매됐던 슬로우 댄싱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9월에 나왔던 앨범이죠. 슬로우 댄싱. 우리나라 30일간 유니크 리스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처음에 한 11만 정도에서 이렇게 다운사인이 됐지만 이 흐름을 보면 어때요? 처음에 발매되고 조금 소폭 하락이 됐지만 어떻게 해요? 30일이 지나도 꾸준하게 유지가 됐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팬들 중심으로 해서 유니크 리스너가 꾸준하게 계속 존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아쉬우면 아쉬운 성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V의 음악은 대중성에 편승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음악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했던 시도가 정말 대단한 시도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런 꾸준함으로 나타낸다. 전 그렇게 평가를 좀 해주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국내 30일간 유니크 리스너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요. 다음은 글로벌 스트리밍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의 퍼포먼스, BTS 멤버, 이건 뭐 당연히 뭐 따놓은 당상이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타 가수를 압도한다. 심지어는 타 가수의 그룹 앨범조차도 이들의 솔로 앨범을 범접하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그룹과 다르게 처음에 소폭 이렇게 하락되는 모양새가 보여지지만, 워낙 처음에 400에서 500만 스트리밍 사이에 벌써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보통 보이그룹들이 나오면 거의 글로벌 스트리밍이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죠. 여기에 이제 올라가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V는 어때? 벌써 400만이 넘었어. 이게 걸그룹이랑 비교를 해도 이 정도는 엄청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BTS의 글로벌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하고 V의 영향력이 아주 뛰어나다,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이 그래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이 V의 음악들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꾸준히 이 음악들을 듣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딱
귀에 딱 꽂히는 그런 거 아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 어떤 특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프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국내랑 전 세계를 다 합친 글로벌 스트리밍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1학기 아이돌 성적 분포도를 국내와 글로벌 다 보여드리면서 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학기 성적 분포인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뷰가 있지 않습니까? 뷰가 위치가 이런 위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앨범 판매량은 상당히 뛰어난 겁니다.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긴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이게 약 CD만 160만 장이 판매가 됐고 위버스까지 합치면 어때요? 200만 장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그룹들이야. 솔로로서 이 정도의 판매량을 내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 성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을 겨냥한 음악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많은 대중한테 환호받는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아미를 중심으로 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꾸준히 듣는 형태를 계속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했고 역시 BTS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내는 분석을 했고요. 해외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해외 스트리밍까지 다 합친 글로벌 스트리밍 수치예요. 근데 1학기 이제 성적 발표 분포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음원 관련해서는 사실 BTS 그룹 또는 멤버들을 따라올 수 있는 K-팝 아티스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뷰가 있잖아요. 이게 아마 지민일 거고 이게 어거스트 D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 BTS 앨범이고 요게 지금 정국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잘라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K-팝 아티스트들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BTS가 이만큼의 트래픽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BTS 또는 BTS 멤버들의 솔로 곡들이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트래픽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한민국 K-팝 음악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게 어느 정도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앨범 대중적인 거와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팬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음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BTS 멤버들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분석들을 여기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최고의 그룹이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BTS 팬덤인 아미 분들이 항상 자주 쓰는 말이죠. Pave the way, 길을 개척했다. K-팝뿐만 아니라 음악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저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